오리쌤과 함께하는 아인슈타인 생각 놀이공원. 어린이 여러분 환영합니다. 어린이 여러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자, 어린이 여러분, 이 할아버지가 누군지 아시겠어요? E = MC 제곱이라고 하는 유명한 공식도 만들었고 상대성 이론을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천재라고 말을 하죠. 인류 역사상 최고의 천재. 누굴까요? 네, 맞아요.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 할아버지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천재라고 불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아인슈타인 할아버지가 E = MC 제곱 상대성 이론을 발견할 때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자, 아인슈타인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언어, 말이나 글이 아니라 약간 분명하게 볼 수 있고 움직이는 심상으로 생각해요. 심상이라고 하면은 이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림이나 소리 이런 것들을 말해요. 이런 것들. 심상은 언제든 떠올릴 수도 있고 결합할 수도 있는데, 자, 한번 볼까요? 그럼 떠올릴 수 있는지? 엄마 얼굴을 떠올려 봤어요. 엄마 얼굴을 떠올려 봤어요. 지우기도 하고 떠올리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집 고양이 양아치 같은 우리 집 고양이 양아치 고양이를 떠올릴 수도 있고 이렇게 지울 수도 있고. 자, 그러면 결합을 한번 해볼까요?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합치고 나누기라고 그랬죠. 자, 엄마 얼굴 딱 떠올리고서 우리 엄마 고양이처럼 생기셨어요. 고양이처럼 예쁘게 생기셨어요. 고양이 수염을 합쳤어요. 고양이 수염을 합쳤어요. 좀 더 합치고 싶어요. 고양이 꼬리도 한번 합쳐봤어요. 우리 예쁜 우리 엄마. 한번 지어볼까요? 자, 지어봤어요. 지어보고 또 다시 결합해보고 합쳐보고. 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활동이 이렇게 마음속에 있는 감각, 심상으로 합치고 나누고 수시로 떠올리고 지우고, 자, 이렇게 하는 활동이 바로 생산적 사고의 주된 특성, 그러니까 창의적 사고의 특성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은.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E = MC 제곱 상대성 이론 발견, 이렇게 발견을 하면은 자기 머릿속에만 갖고 있으면은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언어 또는 수학기호로 잘 표현을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이런 말이 수학 분야에서의 발명의 심리학이라는 책에 여기 아인슈타인의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언어로 말이나 글로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언어 그 이전에 심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심상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심상은 두뇌에 저장된 감각이에요. 두뇌에 저장된 감각. 그래서 이 두뇌에 저장된 감각을 여기 있는 언제든지 떠올릴 수도 있고 그러한 감각들을 결합하고 합치고 나누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먼저 대표적인 것이 눈으로 들어오는 시각으로 들어오는 시각심상이에요. 즉 그림이나 형상 같은 거죠. 여러분이 눈을 감고서 양아치 같은 고양이를 그림을 떠올릴 수 있죠? 양아치 고양이 그림을 떠올려 보세요. 앞발로 그냥 몰래 가가지고서 앞에 있는 고양이 뒷머리를 딱 치고 도망가는 양아치 고양이 그림, 형상 그릴 수 있죠? 자, 그게 바로 시각심상이에요. 그리고 귀로 청각으로 들어오는 것, 이것이 이제 청각심상으로 우리 두뇌에 저장이 돼요. 자, 고양이 울음소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소리가 느껴지면은 그게 바로 청각심상이에요. 그 다음에 코. 자, 고양이의 발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발바닥 냄새를 맡아보세요. 마음속으로 발바닥 냄새를. 고양이 발바닥 맡아보지 못한 그런 우리 어린이들은 그 냄새를 잘 떠올리지 못할 텐데, 그러면 어제 먹은 된장국 생각나죠? 된장국 냄새를 떠올려 보세요.
자, 이렇게 그 냄새가 느껴지면은 그게 곧 후각 심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미각. 자, 어제 먹은 된장국 그 맛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맛을 떠올려 보세요. 그 맛이 느껴지나요? 느껴지면 그게 바로 미각 심상이에요. 미각 심상. 그리고 고양이를 이렇게 안아가지고 배에다가 여러분 얼굴을 부비부비 해보세요. 그러면 얼굴에 느껴지는 그 부드러운 촉감, 자, 그것이 느껴지면은 그것이 바로 촉각 심상이에요. 촉각 심상. 그리고 공간에 대해서 느끼는 공간 감각, 이런 심상도 있어요. 자,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죠? 눈을 감고서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데 방의 어느 공간에, 어느 위치에 앉아있는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 어느 위치에 있는지 느껴지면은 그것이 바로 공간 감각에 대한 심상입니다. 그리고 또 몸이 움직이면은 운동 감각을 느껴요. 여러분이 지금 100m 달리기를 했어요. 자, 100m 달리기 한 그 감각, 근육에서 느껴지는 감각, 호흡이 가빠지는 막 그런 감각, 그런 것을 한번 느껴보세요. 자, 상상을 했을 때 그런 느낌이 조금이라도 느껴지면은 그게 바로 운동 감각 심상이에요. 그리고 하나의 자극에서 2개 이상의 감각을 느낄 때 이걸 공감각이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이 1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 숫자 1. 숫자 1을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은 마음속에 숫자 1의 그림을 딱 떠올리는데 어떤 사람은 그림도 떠오르고 머릿속에서 이 청각, 뭔가 소리로 들리는 듯한 그런 느낌도 가진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공감각 심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을 느끼고 피부로 느끼고 그리고 움직이고,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두뇌 속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모두 상상을 하게 되면은 결국 내 마음속에 또 하나의 세상이 있게 되는 거죠. 또 하나의 세상이 내 마음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인슈타인 할아버지는 머릿속에 생각의 실험실이 있대요. 실험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유명한 사고 실험이라고 하는데, thought experiment 해가지고 사고 실험, 생각 실험이라고 하는데, 아인슈타인 할아버지는 이렇게 언어로 생각하기 이전에 심상, 아인슈타인 할아버지 마음속의 그 세상에서 이런 심상으로 생각을 했구나. 그래서 이런 E=mc제곱 그리고 상대성 이론,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깜짝 놀랐죠? 자, 아인슈타인 할아버지는 이렇게 장난도 잘 칩니다. 아인슈타인 할아버지가 하는 말씀을 한번 들어볼까요? 언어와 심상으로 논리적으로, 상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창의력과 공감력도 키울 수 있어요. 창의력과 공감력. 언어도 사용하고 심상도 사용을 하라는 거죠. 그것을 논리적으로, 어떤 때는 상상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창의력과 공감력도 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해력하고 기억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 쌤한테서 메타학습법을 배우는 거잖아요. 이해와 기억의 메타학습법을. 그러면 우리 쌤하고 함께 아인슈타인처럼 생각하면은 단어하고 문장하고 문단의 이해력, 기억력을 이렇게 엄청 크게 10배 이렇게 향상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초등학생 과정을 밟고 있기 때문에 단어와 문장과 문단까지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단원과 교과서, 책을 통째로 외워서 설명하는 그런 과정은 중학교 들어가서 밟게 됩니다. 아니면 6학년 2학기 때는 그 중학교 과정을 책을 통째로 외워 설명하는 그 과정을 밟아도 돼요. 자, 이제 아인슈타인 할아버지가 잘하는 이 심상을 언제든지 떠올려가지고 결합을 하는 바로 이 심상, 결합, 합치고 나누는 것. 심상을 결합하는 것, 합치고 나누는 것. 자, 이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합 시스템, 특유성 매트릭스, 결합의 기법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 용어들, 이 단어들은 어려우니까 쉬운 단어로 한번 바꿔보죠. 자, 이렇게. 그래서 여기 나온 그림을 서로 이제 합성하는 거. 그림 2개를 하나처럼 만드는 거.
자, 여기에는 떨어뜨려 놓는 것, 붙여 놓는 것, 꿰뚫어 놓는 것, 녹여 놓는 것, 이런 것이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은 친숙하고 현실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 상식적인 것, 친숙하고, 또 어떤 것들은 상당히 특이하고 마치 영화에서나 만화 영화에서나 나올 수 있는 이제 그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떨어뜨려 놓기는 이렇게 A라는 그림하고 B라는 그림, 조금 있다가 하나는 바구니, 하나는 늑대로 이렇게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바구니와 늑대를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또 하나는 붙여놓는 거 있죠? 이렇게 이렇게 붙여놓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서로 하나가 하나를 꿰뚫어 놓는 게 있어요. 꿰뚫어 놓는 것. 그리고 녹여놓기라고 해가지고, 겉으로 보이는 건 A예요. 겉으로 보이는 건 바구니인데, 실제로 그 바구니가 아니라 하는 짓을 보면은 늑대예요. 또는 거꾸로, 겉으로 보기에는 여기 늑대인데, 하는 짓을 보면은 바구니예요. 자, 이렇게 되는 것을 녹여놓기라고 해요. 자, 이제 그림으로 한번 보죠. 바구니와 늑대가 있어요. 바구니와 늑대. 이것을 이 형상을 합성을 한번 해볼게요. 하나는 친숙하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상식적인 것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만화 영화에서나 상상에서나 이렇게 가능한 그런 특이한 것으로 만들어 볼게요. 자, 떨어뜨려 놓기 한번 보죠. 친숙하게 한번 해봐요. 바구니가 있어요. 옆에 늑대가 그냥 가요. 이런 일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제 특이하게 한번 해봐요. 특이하게. 자, 늑대가 있는데 늑대 위를 바구니가 막 날아다녀. 바구니가 막 날아다녀. 왜 이거 날아다니는가 했더니 여기서 여기 먹이가 가면은, 병아리 같은 이런 먹이가 가면은 이 바구니가 착 병아리를 덮쳐가지고 이제 늑대가 맛있게 냠냠 하는 거죠. 자, 이런 일은 만화 영화에서나 있을 수 있죠? 이런 일은 그래서 특이하게 만들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바구니하고 그리고 늑대는 서로 이렇게 항상 떨어져 있죠? 여기도 이렇게 떨어져 있고. 그래서 떨어뜨려 놓기,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 다음에 붙여놓기 한번 보죠. 붙여놓기. 친숙하게 있을 수 있는 일,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일. 바구니가 있는데 늑대가 가다가 바구니에 딱 이렇게 닿았어요. 건드렸어요. 딱 붙어 있어요. 자, 이런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자, 그리고 특이하게 한번 만들어봐요. 영화에서나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여기 늑대가 있는데 바구니를 쓰고 다녀요. 왜냐하면 늑대가 오줌을 싸가지고 엄마한테 혼나가지고, 너 바구니 쓰고 다녀! 이렇게 해가지고 늑대가 바구니를 쓰고 다니는 거예요. 이런 일은 영화에서나 있을 수 있죠? 만화 영화에서나. 그렇죠? 특이하게. 또 하나 한번 볼까요? 자, 마치 비행 접시를 탄 듯이 큰 바구니를 늑대가 타고 다녀요. 날아다니는 거죠. 자, 나르는 양탄자도 아니고 나르는 바구니네요. 자, 이렇게 특이하게 그림을 그릴 수도 있어요. 이번엔 꿰뚫어 놓기하고 녹여 놓기를 한번 볼게요. 자, 꿰뚫어 놓기하고 녹여 놓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기가 쉽지 않은 그런 그림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친숙하게보다는 특이한 그런 그림들이 많아요. 친숙하게보다는 특이하게 처리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꿰뚫어 놓기 보니까, 자, 바구니가 있는데 늑대가 가다가 거기에 이렇게 끼어 있어요. 꿰뚫어 있는 거죠. 자, 이런 것은 흔히 보기가 어렵죠. 그리고 녹여 놓기를 한번 볼게요. 자, 바구니가 보여요. 바구니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바구니야. 그런데 앞에 병아리가 싹 지나가니까 갑자기 바구니가 입이 확 벌어지면서 늑대처럼 입이 확 벌어지면서 병아리를 냠냠했어요. 자, 아니면은 여기 이렇게 늑대가 있는데 늑대가 무서울 줄 알았더니 과일을 던져주니까 바구니처럼 과일을 이렇게 손으로, 입으로 다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가만히 있어요. 여기 있는 늑대는 하는 일이 바구니의 일을 해요. 바구니의 일. 아하, 그렇구나.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바구니인데 늑대처럼 늑대의 일을 하는, 자, 이것도 녹여놓기고, 거꾸로 겉으로 보기에는 여기 늑대인데 하는 일을 보니까 바구니 역할을 해요. 자, 이것을 녹여놓기라고 그래요.
정리를 한번 해보죠. 떨어뜨려 놓기, 그림, 형상을, 그림과 그림을 떨어뜨려 놓기, 이렇게 친숙하게 할 수 있고, 흔히 볼 수 있는 거, 그리고 흔히 보기 어려운, 자, 이렇게 할 수 있고, 붙여놓기 한번 볼까요? 이렇게 흔히 볼 수 있는 거, 그리고 흔히 보기 어려운, 상상 속에서는 있을 법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꿰뚫어 놓기 이렇게 만들 수 있죠. 자, 그리고 녹여놓기 한번 보죠.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바구니인데, 늑대의 역할을 해. 그리고, 여기 겉으로 보기에는 늑대인데 바구니의 역할을 해요. 자, 이렇게 그림과 그림을 다양하게 상상력을 발휘해서 정말 다양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림을 서로 이렇게 합칠 수가 있게 돼요. 이것을 이제 형상의 합성이라고 그래요. 합성 방법이 정말 많은 거죠. 그러니까. 자, 이렇게 기본적인 방법이 있고 또 다양한 기법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나온 과장하기, 원인과 결과를 만들기, 거꾸로 생각하기, 배경을 만들기, 사람처럼 막 움직이게 만들기, 말도 하게 하고, 그리고 움직이게 하기, 감각을 느끼기, 감정을 느끼기, 엄청나게 다양하게 많은 기법들, 상상하는 방법들, 생각하는 방법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지금 여기서 다 설명하긴 그렇고, 자, 여러분들은 과장하고 재미있게 과장을 해가지고 재미있게 영화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가 있으면 하나가 아니라 막 10개, 100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개미가 마치 코끼리처럼 크다고 생각을 하고, 거꾸로 코끼리가 개미처럼 작다고 생각을 하고 아주 재미있게 영화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지금서부터 우리쌤하고 같이. 자, 아인슈타인 생각법으로 기억력 10배 높이기, 카드 단어 52개, 수단어 100개, 번개처럼 외우기. 여러분, 이제 훈련을 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은 뭐 그냥 번개처럼 외우게 돼요. 반복을 한 번 더 하고, 지금 첫 번째 수업 반복을 한 번 더 하고, 한 번 더 보고, 다음 시간에 카드 단어 52개, 수단어 100개, 번개처럼 외우기 시작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